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핫하지만 막상 파고들면 꽤나 복잡한 이슈 하나를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바로 최근 시행된 개정노조법이 실제 현장에서 대체 어떤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뉴스만 보면 온갖 의견들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빼고 철저하게 팩트,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의 실제 판정 데이터만 싹 모아서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진짜 우리 노동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중립적이고 명확하게 해설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90.3%. 와, 정말 엄청난 수치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나서 첫 2달 동안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진 사건 중 무려 10건 중 9건꼴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으로 법적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법조항 하나가 바뀐 수준이 아니라 노동 현장의 뼈대 자체가 실질적으로 뒤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개정 노조법의 2달간 성적표부터 90% 인정 사례, 그 판단 기준, 반대로 기각된 100%의 이유, 그리고 폭풍전야인 올여름 노동계 전망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개정 노조법 2개월 성적표입니다. 최근 실시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요. 법 시행 딱 2달 동안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룬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이 총 62건이었습니다. 그중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게 46건, 기각된 게 16건이에요. 수치로 보면 74%가 훌쩍 넘죠? 노동위원회가 원청을 향해서 당신들이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아라 라고 판단한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꽤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런 법적 마찰이 어느 특정 분야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62건 중에서 민간이 36건, 공공부문이 26건이거든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민간기업은 당연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병원, 지하철공사 같은 공공부문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똑같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장의 노조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고 있을까요? 제일 많았던 게 38건을 차지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노조가 교섭하자고 하면 원래 7일 안에 사측이 이걸 공고해야 하거든요. 근데 원청들이 아야 첫 단계부터 우리 소관 아니다 하고 묵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노조가 이거 빨리 고쳐달라고 제일 많이 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이 19건, 확정 공고 이의 신청이 5건 순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진짜 사장 90% 인정 사례들을 좀 더 생생하게 들여다보죠. 숫자만 보면 확 안 와닿잖아요. 실제 현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일하시는 하청업체 야드 트레일러 기사분들, 이제 원청이랑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소속 청소 노동자분들, 대학병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심지어 과학기술연구원 경비 노동자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곳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권리를 새롭게 인정받은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거죠. 세 번째 파트, 대체 어떤 기준으로 노동위원회는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걸까요? 사용자성 인정 기준입니다. 네, 핵심 판단 기준은 딱 이겁니다. 누가 실질적인 지배력과 통제권을 쥐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사례를 보면요. 작업 차량이나 핵심 장비가 싹 다 원청 소유였어요. 게다가 원청이 일주일 전부터 작업 스케줄을 알아서 짜서 통보하고 심지어 연장근로 수당까지 직접 줬단 말이죠. 작업 전 과정을 완전히 통제한 겁니다. 노동위원회는 바로 이런 점들을 보고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쥐락펴락하고 있네 라며 계약의 사용자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가볼까요? 네 번째 파트, 기각된 10%의 이유입니다. 신청한 사건이 무조건 다 인정된 건 절대 아닙니다. 기각된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 그 법리적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앞서 본 인천터미널은 원청이 직접 다 통제해서 인정됐다고 했죠. 반면에 울산박물관 하청노조 사건은 기각이 됐습니다. 똑같은 하청인데 왜 여긴 안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울산박물관이 BTL, 즉 임대형 민자사업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BTL이라는 게 뭔지 살짝만 짚고 넘어갈게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지어놓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보통 20년씩 길게 고정된 예산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빌려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장기 계약으로 꽉 묶여 있는 겁니다. 지자체의 마음대로 하청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주거나 복지를 확 늘려줄 수 있는 직접적인 재정 권한 자체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영비가 20년 동안 고정되어 있고 사실상 물가 상승률만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섭 대상인 사용자 지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재무적 권한이 없는 기관은 법적으로 사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선을 아주 객관적으로 그어준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팩트가 하나 더 있어요. 기각된 16건 중에서요, 당신들 사장 아니야 라고 사용자성 자체가 통째로 부정된 건 고작 6건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10건은 뭐였을까요? 바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된 거였어요. 포스코나 SK 에코플랜트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노조들이 우리끼리 따로따로 교섭하게 해줘 라고 요청했는데 노동위가 보니까 하청 노조들끼리 근로조건 별 차이도 없는데 굳이 쪼개서 교섭할 필요 없다고 거절한 거예요. 원청 책임을 덜어준 게 아니라 노조를 쪼개서 교섭하는 관행을 막은 결과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 파트, 폭풍전야의 여름 노동계입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요? 말 그대로 폭풍전야입니다. 기각 판정을 받은 노조들, 특히 플랜트 노조 쪽에서는 판정서 받자마자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넣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거든요. 게다가 타이밍도 참 묘하게 매년 임잔협이 쏟아지는 뜨거운 여름, 바로 하투 기간이랑 딱 맞물려 버렸습니다. 만약 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면 울산에 추진 중인 샤인 프로젝트 같은 초대형 국책 민간 사업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쭉 살펴본 이 생생한 데이터들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90%라는 압도적인 원청 사용자성 인정 데이터. 이게 장기적으로는 노사 간의 룰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현장에 안정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꼬일 대로 꼬인 불확실성 속에서 올여름 치열한 투쟁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까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팩트는 분명하지만 그 진짜 파장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올랐을 뿐입니다. 앞으로 나올 재심 결과들 그리고 현장의 교섭 과정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함께 계속 예의주시해 보시죠.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